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는 북한 외무성이 11일에 중대 성명이란 걸 발표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우선 사실로 확인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북한의 주장은 어떤 거냐면 지난 10월 3일, 10월 9일, 10월 8일, 10월 10일이요? 9일, 예, 10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남측에서 무인기를 평양의 시내에 띄웠다는 거예요. 상공에. 네, 평양 상공에 띄워서 거기서 이른바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보복하겠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경고도 없이 바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성명했어요. 북한이 공개한 야간 새벽의 사진입니다. 저 북한 측이 공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인기로 보이는 그 하얀 물체가 보이고 그 낙하물이 보이는 거 정도잖아요. 근데 네. 단정하긴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저 사진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저 사진이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드론 있잖아요. 그 사각형으로 헬리콥터형 드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드론하고는 다른 무인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드론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리콥터형 사각 드론 말고도 이렇게 그 고정익 저런 그 비행기와 같은 이런 그 드론을 군사용으로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저런 그 비행기형 드론이어야만 그 멀리 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게 완전히 날조다라고 단정짓기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런 유형의 드론은 장거리 여행을 비행을 하면서 공공용이나 탐지용으로 실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옛날 오래된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천안함 폭침을 당했을 때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몇 달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40m, 50m 바다를 전부 수색을 해서 그 북한의 어뢰에 쓰여져 있는 소위 그 조선말 글씨. 네.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걸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과 과학적 분석이 제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북한은 저렇게 사진을 보였으면 저거를 격추시켰거나 또는 어쨌든 회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부품에 뭐 하다못해 메이드 인 코리아라든지 뭔가가 쓰여 있다면 그걸 뭐 영어로라도 갖고, 예, 뭔가를 증거를 제시해야죠. 네. 그냥 저 사진 한 장 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을 위협했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로 확인된 건 하나도 없고 북한의 주장이 있을 뿐이고 저 사진 한 장이 달랑 있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경우도 예단할 상황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공개한 낙하 전단은 일부 흐리게 처리했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얼굴과 사진,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뭐 김정은과 뭐 김주애가 엄청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김주애가 입은 뭐 패딩이 얼마짜리다. 또 김정은이 차고 있는 시계가 스위스제인데 이거 얼마나 비싼 고급 시계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예요. IWC 시계로 추정되는 시계. 네. 그리고 크리스찬 디올로 추정되는 명품 패딩. 전에 나왔던 것과 유사한 네. 저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 시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에 저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단은 북한 주민들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지금 정말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북한 주민들한테 그런데 당신들의 그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과 그 일가는 이런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를 폭로하는 이제 전단 내용이다라고 이제 북한이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이후에 북한 매체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내리 매일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했죠? 우선 경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도발을 다시 하면 그러면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지금 휴전선에 있는 8개 포병 여단의 사격 준비를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병이 사격을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쏘는 게 아니고 배치한 다음에 뚜껑을 열고 뭐 포탄을 장전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단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지시만 있으면 바로 이제 우리 측을 향해서 포를 쏠 수 있는 상태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로 군사적 도발 수위를 갑자기 확 올려놓은 겁니다. 네, 노동신문의 13일자 보도에는 저희가 순화해서 내용을 썼지만 그야말로 북한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엄청 했어요. 뭐 칼탕을 쳐, 뭐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예. 뭐 미친 X무리, 네. 뭐 X는 뭔지 다 아실 텐데. 네. 자, 이렇게까지 한 얘기는 뭐 어떤 그만큼 뜻일까요? 이제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그래봤자 뭐 말입니다. 실제로 군사도발 징후는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군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수위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저는 북한이 저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평양 상공에 만약에 북한의 주장대로 자기네가 자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작극이 아니라면 뭔가 하여튼 외부에서 그 무인기가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일에 걸쳐서 떴다는 거잖아요. 저런 게 떨어졌다고 공개했어요. 네, 그리고 저런 게 그 무인기에 달려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상공이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3번이 뚫린 거죠, 사실. 3번이 뚫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첫 번째 뚫렸을 때 바로 저런 조치가 안 나왔을까? 이상하잖아요. 좀 며칠씩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놓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첫 번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떴을 때 놓쳤고 두 번째도 놓쳤고 세 번째 이제 저 사진을 찍어 가지고서 이제 공개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3일, 9일, 10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건 뭡니까? 얼마 전에 헤즈볼라 나스랄라와 그 지휘부가 다 폭사 당했는데 그랬죠. 그거 직접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드론이 포탄 한 발로 한 거 아닙니까? 타우루스가 가서 했다는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시멘트로 만든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졌거든요. 20m 이하가 그냥 지하에. 다. 자, 예. 그러면 그 헤즈볼라 그 수뇌부가 폭살 당했을 때 제일 이 겁을 먹었을 사람이 아마 김정은일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우리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하면서 현무5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무5의 재원이나 이 폭발력은 네. 그 이스라엘이 헤즈랄라 그 지휘부를 폭살했었던 그 폭탄 타우루스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위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동안 통상적으로는 지하 100m까지 그 지하 벙커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놔도 100m까지 다 완전 파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그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폭발을 해서 그러면 가장 아마 즐거워 했을 게 김정은인데 그런 상태에서 평양 상공이 이번엔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러면 지하 벙커에서 뭐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하더라도 언제든 그런 방식으로 이른바 참수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 겁을 먹었다면 그러면 뭐 국방상 지금 경질됐는데 뭐 국방상 경질로 끝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대응을 지금 저렇게 공언하고 호언하고 나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좀 뭐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대외 반응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대응이죠.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침내 북한이요. 일요일인 13일 밤 한 8시쯤에 자기네 전방지역 8개 포병 여단에게 완전 사격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사격 준비. 자, 완전이란 표현을 특별히 또 썼어요. 네, 그러니까 포탄 마개를 제거하고 언제든지 그 방아쇠만 당기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발사만 하면 바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도발 직전 단계까지 왔다, 실전 전 단계까지 왔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측 대응의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영현 장관이 국회에서 말하자면 NCND를 했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갖는 전략적 모호성이 있습니다.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한 적이 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책임 뒤집어 써야 돼요. 우리가 한 적 없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 겁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북한이 밝혀내면 몰라도 우리가 일부러 이랬다 저랬다라고 먼저 입장을 정리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죠. 예, 그것이 전략적 모호성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이 매우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냈고 이제 김정은이한테 메시지를 낸 건데요. 네. 이 메시지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그 얘기는 또 좀 이따 더 네. 자세히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런 호들갑 아닌 호들갑에 우리 대통령실과 합참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11일 국회에서 공식 발표한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입장인지 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가요? 네. 우리가 이제 핵무기 얘기할 때 우리가 핵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를 갖고 NCND로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아주 결정적인 무기의 보유 여부라든지 또는 이른바 참수 작전의 실행 가능성 문제라든지 네. 하는 아주 예민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위협과 억지의 강도가 최대화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증시 같은 거 보면 증시가 제일 겁을 내는 게 불안정성이 있을 때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안 거칠 때. 안 거칠 때거든요. 불확실성이 계속될 때 증시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최악의 상황이라도 현실화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정화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쪽으로 방향을 정하죠. 예. 그러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쪽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직면에 있는 적이 계속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김정은 집단의 불확실성의 공포를 높여가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이 대응이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의적절하게 잘 대응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처음에 이 무인기 주장을 북한이 했을 때 지목받은 곳이 있어요. 바로 탈북민 단체들입니다. 그동안 북한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온 이 탈북민 단체들 우리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주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네. 두 가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우리 민간에서도 드론을 많이 취미생활로도 하고 또 상업적 용도로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각형 프로펠러형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고 프로펠러가 4개가 있어서 도시락도 나르고 하는 그거 말이죠.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치킨도 나르고 하는 거. 그거는 다 리모컨으로 밑에서 조절합니다. 네네. 우리 방송사에서 제일 먼저 사실은 이용해 왔어요. 저희가 소위 부감이라고 공중 촬영할 때 많이 쓰죠. 그걸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 있는 건데. 헬기형입니다. 헬기형. 근데 아까 사진으로 우리가 흐리지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그런 헬기형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상학 대표가 속해 있는 탈북다 단체가 무슨 군 기관도 아니고 네네. 무슨 정보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비행기 고정익형 드론을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상학 대표는 즉각 우리가 쓴 적은 있는데 헬기형을 썼다. 그거 완전히 기종이 다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많이 쓰세요. 지금도 합니다. 그거요. 한 4, 5km 바깥을 벗어나면 이게 리모컨 전파가 잘 도달이 안 돼서 사실 5km도 못 갑니다. 때로는 추락해버리기도 하고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상공을 날아간다 그러면 한 150km 되거든요. 직선 거리가 130.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헬기형은 죽었다 깨나도 평양까지 보낼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그런 기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군도 드론 기술이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군의 드론 기술은 역시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 군 무기 수준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충분히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박상학 대표는 아니라 했으니까 제외하고 네. 그건 워낙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외하고 그럼 군사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이 지점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군사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날개가 동체에 고정된 이른바 고정익 형태의 무인기가 식별됩니다. 자, 민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첨단 군사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일산 킨텍스에서 고양시 킨텍스에서 그 방산 전람회 그 박람회가 있어서 제가 취재 갔다 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대부분의 부스가 드론 부스예요. 이제는 그 중후장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탱크, 자주포, 뭐 전투기 이런 것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미 현대전의 양상이 IT와 결합된 AI와 결합된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 방산 그 전시회에 그 출시한 회사들도 처음 들어보는 벤처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게 대부분 다 드론이나 또는 전투 로봇을 제작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봤던 그 드론 중에는 그 골판지 드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겉은 골판지고. 예, 골판지로 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작비가 우선 싸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네. 종이니까 재질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품은 이제 철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레이더에 잡히면 새 정도로 잡힌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척후 정찰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레이더에서 제일 이제 귀찮아하는 게 이 새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어쨌든 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전까지는 이게 긴장을 못 놓잖아요. 이제 새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사실상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폭발력은 대단합니다. 탱크를 부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항공기형 드론입니다. 그것은 항공기형 드론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요. 네. 그래서 저는 저런 방식으로 지금 이건 민간에서 쓸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이 무기 발전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것도 그런 발전된 항공기형 드론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송골매는 북한을 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한 100km 차이가 납니다. 자, 어딜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인기 논란이 거세지고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자 신원식 안보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도발 종말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던 그런 얘기인데 자, 왜 이렇게 강도 높게 대응한 걸까요? 이제 도발 종말론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끝장내겠다는 뜻인데 조금 다른 부분은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 북한의 도발 징후만 있어도 네. 원점 타격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신원식 안보실장은 우리 국민의 그 안전이 위해를 가해졌을 경우에는 그 순간 북한은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을 사격 상태로 지금 다 전진 배치한 상태에서 안보실장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에 하나 거기서 포탄 한 발이라도 날아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그것이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삼축 체계가 있다 이런 그 어떤 군사적인 전략적 억지를 넘어서 있는 네. 겁니다. 상당히 실전적으로 이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위해를 당한다면 그 순간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안보실장이 표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방장관과는 또 다르잖아요. 안보실장은 그렇죠. 국방장관을 포함한 우리 군사 정보 안보 체계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원식 안보실장의 이런 발언, 이 종말론, 이 도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게를 갖고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미국의 포린 폴리시가 6.25 이후 현재 한반도가 가장 전쟁 위험성이 높다고 하니까 신원식 장관
6.25 이후 지금까지 늘 그랬다라는 말로 우리 상황을 대변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